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부진한 경제 지표 때문에 하락 마감했다는 말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우리 증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개인들의 매수세만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우리 증시 과연 그 밴드 구간 안에서 어디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 올라설 수는 있을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정확하게 오늘도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장중 매매 전략 챙겨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예상 체결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양지수 오늘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 1.23% 하락을 하면서 2,392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개장이 되면 이 파란색이 빨간불로 바뀌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는 상승폭이 코스피보다 적었는데 하락폭은 더 깊습니다. 1.62% 현재 하락하면서 75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양지수 지금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장중 매매 시그널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식회사 플라처의 김덕호 대표님, 그리고 이성홍 차장, 임성현 파트너, 윤여민 FP님 출연하실 예정이시고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전략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장중 매매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분이시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장 시작 전에 뉴욕 증시 상황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마감을 했다고 전달드렸습니다. 장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3대 증시는 모두 장 초반에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관련된 정책의 해제를 더불어서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매물출회도 곧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6월 소비자 신뢰지수 관련된 부분들에서 기존의 98.7%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지금 약 16개월간 최저치를 지금 달성한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지난 2021년 2월,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이제 강세장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강화됐던 시기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100포인트 이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점들은 실질적으로 CPI 지수와 같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06.4%에서 지금 98%까지 하락을 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타격이 크고요. 특히 이제 예상 대비 하회했다는 점들이 시장에서는 다소 더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악재성 요인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들이 추리가 됐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2%대 하락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가 모두 하락을 안 했고요. 이미 소비자 섹터 같은 경우에는 4%대 그리고 IT, 통신이 뒤이어서 3%에 가까운 하락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히 최근 증시에서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부각이 될 때마다 이미 소비재 그리고 IT, 통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커플링이 이루어질 때는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들 관련된 중심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물 추세가 굉장히 과감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침체설이 나타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채권금리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꾸준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이 경기 둔화는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침체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캐시오라든가 UB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IB들이 바라보고 있는 미국 내 경기 침체가 가능성과 그리고 이제 연준 및 미국 행정부의 인사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여전히 엇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제니 옐런 장관도 그렇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연일 발언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탄력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매파적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현재 7월에는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 이슈들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금 확보를 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달러 인덱스 같은 부분들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월별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제 단일 매매가 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주된 주체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지수에 대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종목을 운용하실 때는 반드시 외국인들 매도 물량 관련된 부분들에서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6개월 정도의 어떤 추정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과거 이제 강세장에서 이제 약세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 즉 이제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연초반 대비했을 때는 이제 연초 대비를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6월에 또 매도 물량이 또 과감하게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종목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특히 이제 장기 종목을 운영하실 때는 여전히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비중을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주식 비중을 올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만은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슈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글로벌 이슈로서는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어제 이제 나토 가입 관련된 부분들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또 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들, 각국의 제재들이 굉장히 또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디폴트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부과하기 위해서 금 수입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금수 조치를 또 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제 WTI 가격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109달러에서 지금 오늘 이제 111달러까지 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부분들 금수 조치를 G7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이제 독일 같은 국가,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승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국제유가들이 계속 이제 움직임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 이제 아랍에미리트 지역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원유 증산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서 오늘 또 2%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현재 러시아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의 가격 상한제 도입을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러시아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수입 조치가 지금 단행이 되고 수입 조치 관련된 부분들에서 언급된 상품들은 이제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금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초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굉장히 악화가 됐던 원인들은 바로 이런 에너지 가격에 대한 급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경제 가계 지표에서는 타격을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종목별 대응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각 기업에서는 연간 매출 전망을 굉장히 좀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종목을 운영하시더라도 마찬가지로 목표 가격을 이제 내년까지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시지만은 현재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0일 이제 미국의 5월 개인 소득 및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된 부분에서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이제 소비자 동향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3.9% 수준이라는 부분들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에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국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구매력이 많이 감퇴하고 있다는 점 참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좀 오늘 이제 또 그래도 악재성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또 이슈들이 있는데 경기도 고양시 이제 킨텍스에서 이제 세계 배터리 및 충전 인프라 엑스포가 또 7월 1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세계 태양 에너지 엑스포 개최가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과 그리고 이제 엑시비션, 즉 전시회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운영하실 때 특히 이런 이벤트성에 대해서 주목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단기적 접근 반드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뒤이어서는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현재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이처럼 이제 최근 서구 열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오늘 하루 좋은 수익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6월 29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 월말 월초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어떻게 월봉이 그려질지 지금 시장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현재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 체결가만 보면 양지수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건 커플링 현상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와 함께 좀 연동이 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양지수 지금 지수가 떴네요. 코스피 1.44%, 코스닥은 1.34% 소폭 하락하면서 소폭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락하면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개장 상황 짚어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지수 하락으로 출발을 하네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의 매수세만 들어온 양시장이었는데 일단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미국 증시 급락도 있고요. 또 상거래 연속 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오늘 시장 향방을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좀 액티브한 전략보다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좀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오전장은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한번 본다고 한다면 지금 거의 전 업종이 지금 하락 출발을 전 업종이 거의 하락 출발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그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의약품 업종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0.8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일동울리스가 0.71% 그리고 동아ST 제일약품은 지금 보합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경보제약이나 중분당울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 약보합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시장의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의약품 업종이 좀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서울가스가 1.66% 상승세, 대성에너지 0.4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0.12% 하락세, 삼천리가 0.27% 하락세, 한국전리 0.91%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전 업종이 전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락폭은 크게 나오진 않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0.15% 상승세, 1% 하락세, 그리고 이 하나생명이 0.66%, 그리고 현대해상이 0.66%, 그리고 코리안리가 0.69%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전 업종이 좀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강한 업종이 바로 이제 음식료 담배 중소형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타경 5.41% 상승세, 그리고 제주산업이 4.68%, 그리고 한일사료가 3.59%, 그리고 팜스토리가 3.3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전에 어떤 곡물 가격 상승에 의한 수혜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료주가 좀 그나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미래생명자원이
2.49% 상승세, 그리고 KG피드가 2.23% 상승세, 메일홀딩스가 1.75%, 그리고 체리브로가 1.6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시장들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공구음원 같은 경우가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승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상증자나 여기 여러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공구음원의 상승세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2가 5.71%, 그다음에 신라 SG가 2.91%, 중앙에너비스가 2.26%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업종 본다고 하더라도 유통업종 다음에 본다고 한다면 인터넷 그리고 기계장비 업종이 좀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SEG투자가 보합 양상, 그리고 3일 HR 0.14% 하락세, 가비아가 0.43% 하락세, 그리고 다나와가 0.58%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계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스가 지금 현재 16.9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조강 ILI가 3.43%, 그리고 BHI가 2.17% 상승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피 200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은 모든 기업이 거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1.52% 하락세, LG엔솔루션이 2.8% 하락세, SK하이닉스가 1.68% 하락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9%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2.38% 하락세, 그리고 삼성 SDI가 0.69% 하락세, LG화학 같은 경우가 2.28%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현대차, 기아, 오늘 좀 낙폭이 큰데요. 현대차가 3.49% 하락세, 그리고 기아가 4.88%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셀트리온이 1.1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잠정 중단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었는데,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셀트리온의 발표에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19 이 치료제에 대한 어떤 이 잠정 중단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가 큰 에세트론 그룹들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재무상으로 봤을 때도 또 사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 큰 영향은 안 주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어서 어제 하락세를 좀 저가 매수세를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1.24%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역시 정제마진 쪽 같은 경우도 어제 좋았었죠. 이 관련주들이 이 정제마진 쪽 실적에 대한 사상 최고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는 상황인데, SK이노베이션이 어제 상승세를 오늘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 현재 분위기고요. SOL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2.3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들 중에서는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상승세, 그리고 이 셀트리온 제약이 0.92%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전 기업이 모든 기업이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LNF가 5.16% 하락세, 카카오게임즈가 3.51% 하락세, HLB가 0.29% 하락세, 펄어비스가 2.23%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2.58%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장 초반에는 안 좋은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이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크게 하락세를 보이는 기업 외에 솔브레인이 지금 0.54%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2.82%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을 장 초반에는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1.4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이 장 초반에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양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게 반등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양시장에서 매수를 또 해주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탈출구는 있을지 다음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했다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 뉴욕 증시와 함께 커플링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없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미증시는 이제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주요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나 현재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현재 거래소의 이제 지수 차트를 보면 약간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저점에서 보면은 이제 3일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조정을 보였는데, 이 5일선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5일선을 이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주기 사이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5일선이 돌아섰고요. 그리고 지수가 상승과 조정의 이제 5일 사이클의 어떤 흐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 않는 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추세가 돌아서면 5일선이 깨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승으로 보는 것이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약세가 되겠지만 의외의 물론 약세로 마감될 가능성이 많지만 의외의 반전 시도가 펼쳐지면서 하방 경직성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상승의 어떤 종가까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외국의 매수 포지션을 보시면은 선물 매수 기준은 계속해서 연속 4일 연속 유지를 좀 하고 있죠. 현물 들어오고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쉬어가지만은 하방 경직성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대주산업이나 고려산업 같은 게 한탑 이런 부분들은 사료주에 좀 해당이 되는데, 사료주 쪽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음식료 쪽 이런 부분들이 전체 어떤 상승의 흐름들인데, 하루 상승, 하루 조정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약간 추세를 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약간 대장주의 성격을 보이는 종목이 현재 이제 신성홀딩스가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에서는 신성홀딩스를 주요 이제 관심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체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섹터를 보면은 이제 풍력 에너지 쪽도 이제 강세를 이제 보여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들은 계속해서 전체 이제 상승 기조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태광,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 순환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유럽 관련된 유럽 정상, 특히 이제 원전이나 태양광 이런 부분들은 유럽 관련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유럽 정상회담 관련된 어떤 세일즈 외교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에너지 섹터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크게 상승하지 않는 종목군들이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부분들이 22선 돌파 길목이기 때문에 현재 크게 상승하지 않는 종목군의 공략이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전기술도 이제 마찬가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던 대형주는 약간 탄력이 약간 둔해서 늦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한전기술도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약간 움직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 두산 에너비틀리 그다음에 한전기술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진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일진파워 이 부분들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내용으로 볼 필요가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상승 탄력이 살아있는 종목군의 또 순환매가 나와줄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 가장 큰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하고 같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하고 같이 겹쳐지면서 유럽 현재 그 정상회담 호재가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이제 공략들이 현재 주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번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석탄 관련된 그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러시아 이제 국영기업 가스프롬이 유럽에 한 가스를 공급을 줄겠다 하는 것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석탄 기조를 포기하고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또 이제 석탄 가격의 최고 최고가 시세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관련된 종목군도 한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석탄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제 하나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은 전기차 종목이기도 하면서 그 석탄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KPF는 인도네시아 현재 칼라만탄산의 석탄 광산 개발을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테마주에도 포함이 되는데, 원래 이제 KPF는 자동차용 단조품, 그다음에 산업력 확산하는 것은 볼트 너트를 생산하는 쪽에 내용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현재 이제 이런 자동차용 단조품이기 때문에 풍력 발전용 설비에 이제 사용되는 화순화 제품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회사의 SBB 테크를 통해서 이제 정밀 감속기를 생산한다. 이런 것 때문에 로봇 현재 그 감속기 생산 로봇 테마에도 형성이 되는 다양한 어떤 부분이 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KPF는 여러 가지 이제 만능 테마일 수도 있다. 이제 풍력, 자동차,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석탄 이런 만능일 수도 있는데, 또 시총도 가볍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만능 어떤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트도 좋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KPF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이중 바닥 눌림목, 그다음에 급등하다가 이제 조정, 단기 이제 탄생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이평선이 이제 결집이 좀 일어나는 그런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비슷한 종목은 아직 거래량들이 이제 활발한 이제 부분들은 좀 아니지만은 현재 그 BL팜텍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석탄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와 함께 몽골의 이제 광산에 대한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BL팜텍도 낙폭 과대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 그다음에 이틀 정도의 눌림목이죠. 이틀 상승, 이틀 조정. 그래서 순환매가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낙폭 과대 종목으로서 엘컴텍도 석탄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엘컴텍의 자회사 AGN이 몽골 자원 채굴권, 탐사권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탄 관련주로도 이제 분류가 이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면은
또 하나 이제 대표주는 그 종목의 어떤 눈에 들어온 종목군의 이제 흐름들이 이제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이 약간 뭐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바닥에서 약간 움직여주지 않는 유일한 종목군의 흐름들이 현재 이제 게임주 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게임주 쪽이 거의 이제 바닥권의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아직 바닥권 탈출하지 않는 종목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NFT 쪽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현재 신작 게임 출시를 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자회사의 넵튠과 함께 현재 보라코인, 그다음에 플레이튼의 코인과 함께 그걸 NFT화해서 카카오 게임즈에서 주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의사 카카오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도 NFT를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카카오에 대한 모든 전략적인 어떤 NFT 사업을 카카오 자회사인 게임즈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하반기 이제 게임 신작 이슈의 대부분은 NFT하고 연결된 게임 신작입니다. 그래서 게임주 쪽에 바닥 탈출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주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모십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양시장이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면서 네. 지수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양시장에서 개인들 여전히 사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였다가 지금은 순매도로 좀 돌아선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확실히 좀 전일장 지금 미국에 좀 네.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다가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매도로 돌아선 부분들. 기관도 처음에는 한 200억대 정도의 어떤 매도세를 보이고 있었다가 지금 550억대까지 매도세가 좀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은 그래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내에서도 좀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는 좀 약간 엇갈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매도가 좀 확대되는 모습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개인 투자자가 좀 빠르게 좀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작한 지 2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지금 1,000억대의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제가 장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가고 나서 네.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규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기관이라든지 외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분을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좀 네.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급만 좀 체크를 해봤는데도 확실히 이 수급적인 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들의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과 더불어서 신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수급들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동향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좀 수급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면 기관들 그중에서도 연기금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관련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완성차 최근까지 좋았는데 현대차와 기아차도 오늘 각각 2%, 3%대 하락폭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FP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좀 빨간불을 켜주는 듯 싶더니 지금은 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 하락세로도 돌아선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확실히 좀 시장에 좀 약간 낙폭에 따라서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오늘도 약간 테마성의 움직임 있는 종목들이 좀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 특히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종목들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좀 일반 업종 중에서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 중에 맞춰볼게요. 네. 조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조선 기자재가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본행제 쪽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탑픽 두 종목이죠. 지금 한국카본에서 동성화인텍이 좀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좀 유상증자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었던 HSD 엔진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좀 많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만회를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좀 인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저가 수지된 부분들로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카타르 쪽 LNG 프로젝트가 좀 발주가 되면서 이제는 저가 수주보다는 이제 이런 수주가 될수록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매출로서 인식이 됐을 때 확실히 재무제표가 좀 터닝어라운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선 3사보다는 좀 더 빠르게 좀 납품이라든지 어떤 기간이 좀 짧은 조선 기자재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P님께서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업종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뭐 완성체 포함해서 조선주 이야기는 꾸준히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조선주들 흐름 굉장히 좋다는 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급을 해드렸던 한국카본이나 HSD 엔진 같은 경우 현재 약세장 속에서도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 이외에도 특징적인 종목으로 테마군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도 최근에도 굉장히 많고 에너지 관련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또 버텨주는 종목들도 있고요. 조선 그리고 화장품 업종들이 좀 손꼽히고 있고 테마적으로는 그 신재생 에너지 어제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풍력이 또 움직이네요. 신재생 에너지 꾸준히 볼 법한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OCI 남자의 종목이라고 하는 이 OCI가 지금 확실히 전고점을 높여가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히스토리가 좀 있는 종목들이에요. 네. 제가 풍력 관련돼서도 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확실히 오늘 좀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이제 제가 풍력 관련돼서는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CS 윈드와 함께 3강 M&T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3강 M&T가 한 4.6%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반등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3강 M&T 관련돼서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모든 종목들이 이제는 좀 증설을 해야 되는 시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3강 M&T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이제 본인의 자금에 있어서는 좀 많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SK그룹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확실히 좀 어떤 증설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자금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지금 이제 동국 SNC가 좀 상당히 날아가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있는데 동국 SNC도 지금 증설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뭐 풍력 관련된 쪽에서 보면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CS 윈드, 3강 M&T, 동국 SNC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해서 뭐 M&A를 한다던가 증설을 한다던가 이러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체가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에 뭐 이제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면서 사실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그래도 좀 버팀목이 되어주는 섹터가 이제 조선, 그다음에 신재생 쪽, 특히 신재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섹터거든요. 네. 그래서 태양광이 먼저 좀 치고 나갔고 이제는 좀 풍력의 좀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신재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약간 원전과 약간 좀 충돌되는 분야가 아니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글로벌 트렌드로 봤을 때는 결국은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원전주와 함께 좀 같이 좀 어떤 좀 보면 좀 좋을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주 사실 이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혹시나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원전주와는 좀 대척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계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방향성은 확실하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먼저 치고 나갔던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풍력주들에 대한 종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제약 바이오주도 그렇고 삼성전자 오늘도 약세입니다. 1.52% 하락하고 있는 모습.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3%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 재검토 소식에 현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척도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이 좀 약세를 띠고 있잖아요. 삼전 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셈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약세입니다. 어떻게 풀이를 할까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세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세 생각해요. 가지 측면. 예. 지수 연동된. 지수.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어떤 대장주로서.
그다음에 삼성전자 본연의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될 것 음.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본연의 모멘텀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좋아요. 일단 어닝 시즌을 좀 기다려야 되지 네.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그룹이 최근에 보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으로 좀 복귀한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유럽 출장을 갔다 와서 전장에 대한 부분에서 좀 확실히 좀 어떤 깨달음이 좀 있지 않았나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와 함께 이제 삼성전기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좀 전장 사업에 대한 약간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들. 여기에 또 지금 이제 AI 시스템 반도체 쪽에 또 이제 또 투자한다는 좀 얘기가 좀 나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또 이제 3나노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목숨 걸고 투자한다는 어떤 그런 목숨 얘기가 걸고. 확실히 좀 네. 와닿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는 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 이게 디램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PC에 대한 수요가 좀 불안하다. 여기다 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오더컷이 나온다. 약간 좀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있죠. 그리고 또 지수적으로 봤을 때, 좀 우리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환율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제 이머징 마켓의 어떤 회피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측면에서 확실히 좀 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거세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이 좀 그나마요. 약간 잡히고 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3일 연속으로 좀 사고 있는 모습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장 이제 후반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6만 원 밑으로 내려가서 5만 원대를 좀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선 솔직히 너무 싸도 싸다. 너무 싸도 싸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면 좀 무리가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조금 좀 중장기로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하에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것 이외에도 뭐 셀트리온 관련주라든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다음 주에 또 나오실 거죠, FP님? 네, 다음 주에도 불러주시면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중에서도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서부님 모십니다. 업서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과 함께 늘 이 시간 알차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시장이 하락 출발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예상은 했는데 마음의 준비는 했는데요. 그래도 파란불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시장 현재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를 다녔는데 숙제를 안 해가면 뻔히 선생님한테 혼나고 매 맞을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을 거 알고는 있는데 막상 맞으면 아프거든요. 뭐 그런 상황들이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렸고 경기 둔화 우려감 다시 침체 이야기 요걸로 앞으로 한 두세 달을 좀 울고 먹으면서 시장 계속 괴롭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그 와중에도 오르고 내리고는 좀 있을 예정이니까 우리가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그 디테일한 움직임에서의 어떤 대응들을 해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엄청나게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 특히 미국 시장만 중심으로 빠졌는데 미국이 이렇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 반등하는 중에도 사실은 매물도 조금 나오는 거고 좀 흔들기도 나오는 거니까 그런 차원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리 시장이 힘들어도 정말 좋은 기업만 잘 들고 계시면 됩니다. 어제도 LG생활건강 강조를 많이 하셨지만 오늘 바로 70만 원 넘었네요. 70만 8천 원 현재까지. 그래서 어제 질문을 주셨을 때 이런 기업들은 이런 가격을 다시 보기는 참 힘든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80만 원 이상으로 마음 같아서는 100만 원 얘기하고 싶지만 어쨌든 80만 원 정도까지도 더 높이 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시장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업을 잘 기어가면 얼마든지 승산은 있다라는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현재 대형주가 지금 마켓파워를 보시면 18도 온도, 그다음에 코스닥이 16도입니다. 그래서 온도계만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사실 아침 시작했을 때 좀 밀릴 때는요 이보다도 훨씬 안 좋았었거든요. 이보다도 훨씬 안 좋았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런
오후장으로 갈수록 이 온도계가 좀 좋아지는가 상황 보고 센터값이 오늘 마이너스 현재 30, 세력은 플러스 9, 세력의 개입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큰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제 밤 9시 반 정도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좀 크게 요동을 한번 순간적으로 치고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뭐 지금은 1290원 정도로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움직임에서 지금 정도의 모습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 다시 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런 양상인데요. 너무 뭐 우려감까지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목표치 코스피 기준 2451차 그리고 2차 2500 부분들은 좀만 더 용기 있게 가져가 보면 어떨까. 아직까지는 그런 그 시각을 좀 더 고수하고 싶습니다. 뭐 밑에서는 아직 5일선 안 깨졌어요. 터치도 안 한 상태, 코스피도 코스닥도 깨지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400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2,400을 어떻게 뚫어내는가 보는 게 좋겠고요. 오늘 쌍대 양봉으로 몸통을 뚫어서 가면 참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갭상승으로 가서 뚫고 올라가면 2,450을 좀 더 확률적으로 높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만에 하나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또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2,40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 앞전에 여기서 이렇게 밀 때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비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을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가 즉 뭐 세력이라고도 표현하는 이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고 저는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간은 과매도 구간이고 2,450 정도는 올라가야 그나마 시장의 어떤 안정적인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오늘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서서히 개선되는 상황을 좀 기대해보면 어떨까. 뭐 아직까지도 현재 이렇게만 보시면 그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 위에 차익거래, 밑에 비차익거래 둘 다 지금 매도가 계속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사실 대형주, 앞서서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SK하이닉스, LG엔솔, 뭐 네이버 어제도 좀 오르긴 했지만 오늘 금방 다시 떨어졌고 뭐 현대차나 기아차, 뭐 유럽에서의 검찰 조사 이런 것들 갑자기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무사히 뭐 잘 지나갈 수 있으리라 좀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실전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LG전자 건강 너무 좋죠. 70만 원 훨씬 넘어서 오늘도 힘을 내는데 그 삼성전자는 사실 너무 무거워서 저는 파생 매매나 지수적인 부분들도 같이 추적을 해서 그 실전 매매에 임해야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훨씬 시장에 내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 거야 하는 왜냐하면 지수라고 하는 거는 종목들의 평균치잖아요. 그죠? 종목들의 평균치가 모여서 지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도를 하는 종목이 있고 예민한 종목이 있고 뭐 뒤처지는 종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올라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SK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좀 예민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잘 보는 것도 좋은 흐름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삼성전자 지수 대표주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이야기까지 나눠드렸는데 SK하이닉스를 또 더불어서 봐주셨습니다. 모든 지금 현재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매매적인 관점에서 또 매력 점수를 매긴다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이야기를 또 해드렸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LG생활건강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무거운 종목이 잘 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있었는데 오늘 7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없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업사부님의 이 실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분들이 LG생활건강 너무 좋은 기업이고 싼 거 알겠는데 이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지금 현재 가격을 보고 놀라실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5%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또 해주셨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LG생활건강 같이 약세장 속에서도 잘 갈 수 있는 트레이딩 종목 혹시 보고 계신 것 계십니까? 네. 저 사실은 지금 아까 SK하이닉스가 매매적인 부분에서의 매력보다는 시장을 추측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게 움직여주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그걸 참고하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매매적인 부분도 현재 5일선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선 정도 터치가 아직 살짝 안 됐는데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시장이 무너지면은 LG생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불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럴 때에 필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치질 해야 되고 머리 감아야 되고 그죠, 여성용품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수 소비로 가기 때문에 LG생건이 경기가 안 좋아도 오늘처럼 시장이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시장이 이제 정말 속절없이 빠질 때는 뭐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2,000개, 2,200개 종목이 하락해버릴 때는 어떤 종목을 사도 그냥 주식 안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 구간에서는 SK하이닉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일단 상승이 나온다라면 저는 98,000원에서 99,000원 정도까지의 목표치를 가지고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말씀하시는 김에 SK하이닉스의 매력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까 한번 잘 봐보자. 어쨌든 낙폭 과대 요 흐름에 의한 반등 부분들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상까지는 그때 가서 다시 추적을 해서 흐름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정정 내용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버틸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양지수 체크를 해보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코스피는 1.37%, 코스닥은 1.46%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도 골머리를 좀 앓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서울경제TV 통해서 장중에 대한 매매 시그널 꾸준히 잡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